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갖고 왔네요. 명제를 갖고 왔고요. 명제 끝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명제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산술기하 편견의 문제들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명제입니다. 명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배우는데 집합과 토대로 명제는 좀 쉬운 파트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축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느낄지는 모르겠고요. 오늘도 반다리가 와서 좀 많이 괴롭히네요. 자, P가 Q이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을 원합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란 얘기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를 쏴서 되면 충분, 받는 게 되면 필요, 둘 다 되면 필요 충분, 이런 느낌을 보이죠. 필요 조건만 원한다고 했으니까 돌아오는 것만 맞나, 돌아오는 것만 맞냐? 라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요. 명제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항상 앞을 타켓을 보죠. 자, 이렇게 가는 거 충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맞으시면 이 문제에서는 틀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곱을 해서 더해서 0이 나온다는 말은 둘 다 0의 숫자밖에 없습니다. A도 0, B도 0입니다. 이거 말고는 되는 숫자가 없죠. 이유가 뭐냐면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수는 배제를 해야죠. 왜냐면 여기는 실수라는 말을 던져줬으니까. 제곱을 했을 때 더해서 0이 나오는 말은 A도 0, B도 0. 한마디로 A는 0과 B도 0이니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온다라는 충분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돌아오는 I가 이게 맞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돌아오는 건 필요 조건은 안 되죠.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곱해서 0이라는 말은 둘 다 0을 곱해서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A는 1이고요. B는 0이고요. A는 0이고요. B는 1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0을 가져도 0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A는 1, B는 0 이러자고요. A는 1, B는 0 제곱을 했을 때 더하면 0이 안 나오죠. 그러니 얘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발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입니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 한번 해보자고요. A가 0보다 작네요. 마이너스 숫자. 0에 는이 있으니까 0과 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0과 음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따라서 필요 조건만 찾는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돌아오시는 문제, 돌아오는 필요 조건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입니다. 절대값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돼 있을 때 B는 0보다 작아요. 라는 이런 뉘앙스를 띄우고 있네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디귿? 충분 조건 한번 해볼까요? A는 2고요. B는 1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 2를 했을 때는 당연히 2가 나오죠. B는 1이고요. 당연히 2는 1보다는 큽니다. B는 음수입니까? 라는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 얘는 충분히 아니겠습니다. 돌아올게요. B는 음수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B는 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는 음수인데 B는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음수를 갖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어떤 숫자를 절대값을 하겠습니다. 그 숫자보단 작아요 라는 말에는 맞습니다. 절대값은 항상 양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플러스 2, 플러스 2가 들어가도 플러스 2, 항상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갖는 B보다는 크겠습니다. 라고 되겠죠. 자, 따라서 필요 조건은 디귿만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명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축에 속하는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충분 조건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죠. 필요 조건을 찾지 말고요. 충분 조건을 찾으세요 라는 말인데, 자, 한번 해볼까요? 1번입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X에는 숫자가 크겠죠. 2, 마이너스 2, 3 이런 느낌의 숫자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됩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어차피 2니까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x는 1보다 큽니까? 라는 조건에는 맞지 않죠. 숫자가 1보다 크고요. 부호는 마이너스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 조건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1번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x제곱과 y제곱이 같아요. 라는 말은 둘 다 숫자가 같다는 얘기죠. 부호는 틀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플러스 2의 제곱도 4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숫자가 같다는 말은 부호는 틀리되 숫자는 같습니다. 와 부호가 똑같고요. 플러스 2 플러스 2 제곱을 했을 때 숫자가 같습니다. 라는 게 되니까 이 느낌을 다 갖고 있겠죠. x랑 y는 같습니다. 아니죠. 숫자는 같되 부호는 틀릴 수 있는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자, 5x-12 0보다 작네요. 자, 따라서 x는 2보다 작을 건데요. x는 2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런데 x는 2보다 작아요 라는 이 충분 조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했을 때 당연히 충분은 됩니다. 아, 얘 충분이구나 해서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필요도 한번 해봐야죠. x는 2보다 작아요. 1, 0 이렇게 되겠죠. 1과 0을 집어넣어 보자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보다 작죠. 0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0 0보다 작죠. 한마디로 x의 값이 2보다 작은 숫자를 다 대입을 해도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 돌아오는 아이도 됩니다. 한마디로 필요 조건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아이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만족을 합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이네요. x, y가 0보다 크네요. 자, 양수라는 얘기인데 y에다 1 집어넣고요. x에다 2 집어넣어 볼까요? 이런 숫자를 만족합니다. 자, 충분입니다. x제곱과 y제곱을 하시면 당연히 x제곱이 큽니다. 이거는 당연히 맞겠죠. 이거는 당연히 맞겠죠. x의 값이 더 크니 제곱을 하셔도 큽니다. 돌아오는 필요 조건 해볼까요? x제곱과 y제곱을 했을 때 x제곱이 큽니다 라는 말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 당연히 x제곱이 크겠죠? 돌아오시면 x는 0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에는 맞을 수가 없죠. 음수가 들어가도 됐기 때문에. 따라서 필요 조건은 안 되겠네요. 충분만 되고 필요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이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 한두 문제씩은 출제 비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공식인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의 합은, 두 숫자의 합은 두 숫자의 곱하기에다가 루트를 붙인 거에 2배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 공식을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가 루트 안에 곱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적인 의미를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죠. 자, 산술기하 평균의 최소값입니다. 자, 두 숫자의 덧셈을 했고요. 최소값을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이 루트 두 개 숫자의 곱한 값 x분의 8y 곱하기 y분의 2x를 루트 안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8이 16이니까 루트 16은 4죠. 한마디로 두 개 더한 값은 8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돼 있으니 최소는 8입니다. 끝났죠. 공식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산술기하 평균 똑같은 문제인데요. 문항을 하나 더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수죠. a분의 b 플러스 c, b분의 c 플러스 a, c분의 a 플러스 b.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떨어서 b분의 c, b분의 a, c분의 a, c분의 b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해보시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묶어주시는 게 하나씩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A분의 B, B분의 C, 그 다음에 C분의 A 세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 남은 거죠. B분의 A,
C분의 B를 하나의 묶음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해볼까요? 다 더한 놈은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3개의 느낌은 3이 돼야 되고 세제곱에 돼 있는 공식을 따르겠죠. 이 곱한 값들이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시면 세제곱근은 어차피 1이니까 어차피 이 i는 3을 형성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 i도 같은 느낌을 보이죠. A분의 C, B분의 A, C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약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3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의 문장을 6개의 항이죠. 항을 3개씩 끊어서 최소값이 3, 최소값이 3 그랬으니 그거를 더하고 있으니 최소값은 6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뉘앙스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많이 보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면 되죠. 선생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하면 선배들한테 혼나죠. 맨날 많이 보라고만 한다고. 자, 산술기하 평균의 특징은 루트 안에서 이런 분수적인 것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같은 수처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없앨 수 없으니 분자에 있는 이 부분을 x 플러스 1로 똑같이 맞추죠. 근데 원래는 x였는데 x 플러스 1로 했으니 1은 원래 없던 숫자니까 마이너스 1을 뒤에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푸시면 됩니다. 두 개 더한 값은 두 개의 곱한 값 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돼 있으니 루트 9는 3, 2, 6이니까 최소 6보다는 크게 될 것입니다. 따른데 뒤에 1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최소값은 5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때의 x의 값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곱하세요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최소값을 가질 때 특징은 두 개의 항 자체가 같을 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을 때가 가장 최소를 갖는 값입니다. 중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여러분들한테 x는 2라고 하는,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의 최소값은 5입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공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시면 이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다시 최소값을 구하시려면 두 개 숫자를 똑같이 맞춰서 분모랑 분자를 똑같이 맞춰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분모를 고칠 수는 없으니 분자를 고친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이 최소값을 가질 때 x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두 숫자가 같을 때 x의 값이 최소를 형성한다,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가 서로 같다 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식을 영향을 받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술기하인데 분자가 2차식이죠. 뭐 이런 느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수분해를 조금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분리형을 조금 쓰기는 합니다. 분리형을 좀 쓰기는 하는데 분리형은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숙달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분리형을 하시는 방법은 분모에 있는 i를 분자에다 똑같이 쓰시죠. 그럼 최고차항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이니까 앞에 x를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것을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 x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죠. 두 개를 통분하시면 원래식이 되니까요. 통분하던 식을 거꾸로 들어가겠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분모에 있는 놈과 분자에 있는 놈이 같아야지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x를 x-3이 됐으니 마이너스 3이 원래 없던 숫자였으니까 뒤에 플러스 3 붙이시고요.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두 숫자 더한 놈은 이 곱한 숫자와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되기 때문에 루트 4는 2 해서 4가 됩니다. 이 숫자는 최소 4의 숫자를 갖기 때문에 뒤에 3이 있죠. 따라서 최소값은 7이다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명제 앞에 한두 문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좀 했습니다. 명제를 배우시면서 산술기하 평균은 따라서 들어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산술기하 평균과 명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종종 같이 갖고 올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길게 찍으려고도 하지만요. 너무 길면 루즈하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단원별로 이렇게 끊지만 좀 지나고 났을 때는 시험범에 들어가는 문제 단원으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곧 9월이네요. 밤낮으로 좀 많이 선선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험 공부 이제 슬슬 시작할 때네요. 고생하십시오.